10강입니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옛날에 그 기술이라는 것은 되게 좀 하찮은 것,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예술 같은 거는 되게 높게 평가를 했지만,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기술에 대한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가해 갑니다. 자, 프랑스의 학자 자크 웰렐은, 자, 이름도 되게 특이하네. 웰릴. 자, 현대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전혀 다른 특징들을 가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전통 기술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뭐로 사용이 됐어요? 자, 수단으로만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 활동 등 인간의 다른 활동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자, 기술은 하찮은 것, 뭐 테크네, 뭐 이런 말을 쓰였는데, 자, 현대는 이 기술 발전의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되어버렸대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냐? 첫 번째,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 자, 두 번째, 지역의 문화와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 자, 세 번째, 여러 기술이 거미줄처럼 하나에 엮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룬다는 것. 자, 이게 현대 기술의 특징들입니다. 자, 밑에 웰릴은 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해온 인간이 더 이상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을 자유도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없게 된 상황이래요. 이것을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네요, 이제. 옛날에는 인간이 그 기술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했는데 이제 그럴 자유조차 없대요. 자, 그래서 기억은 현대 기술은 이제 자율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네요. 자, 이때 기술이 자율적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홀로 돌아다니거나 기계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다, 뭐 사이보그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의미가 아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 아니래요. 그럼 뭐냐? 자, 그것은 기술 발전이 기술 시스템의 관성에 의해 지속되고, 자,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은 계속 거듭되고 있고, 그 과정에 인간의 결정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버렸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없어. 그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이것을 현대 기술은 이제 자율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 의해 놓여져 버린 거예요. 통제에서 놓여졌다는 의미로 해석돼 버리네요. 자, 그에 따르면 오늘날 기술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기술 시스템은 인간에 의해 조정되기보다는 자, 더 빨리, 그 다음에 더 많이, 더 싸게만을 추구하는 바로 무엇에 의해서 이 경제적 효율성 추구의 관점에 따라 운영되고 발전합니다. 또 인간의 가치나 필요는 효율성의 논리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웰렐은 자, 현대 기술사의 문제로 자, 뭐를 지거냐 한 네 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네요. 자, 첫 번째 이 컴퓨터와 그 다음에 휴대전화 등 기계들을 사용해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가장 쉽게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못 살아남아요. 거의. 자, 여러분들 방에다 가둬놓고 나서 핸드폰 뺏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미쳐버릴 거예요. 머리 다 쥐어 뜯을 거요. 자, 밑에 더 나가서 자, 기술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이 이미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이 이런 기술과 기술 시스템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것도 심각한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답니다.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이 문제점인데, 자, 그 세 번째가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이 기술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다음 있는 것을 삶이 더 나아가는 과정, 더 인간적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삶의 기술에 종속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느끼게 돼버렸어요, 지금. 자, 더 나가서 또한 그는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려 이것이 인간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외려 억압하고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기술 이것이 결국 인간 자체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외려 통제하고 억압하는 식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CCTV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의 어떤 행동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물론 기술 개발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특정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기술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례들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웰렐에 따르면 자, 몇몇 기술들이
자, 효율성 추구의 관점을 거슬러 인간의 통제하에서 발전한다 하더라도, 자, 그 극히 일부게 되겠죠. 자, 그것은 기술이 자율적이 되는 흐름 속에 곧 묻혀버리거나 또는 그 흐름을 돕는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기술이 결국 우리 인간 자체를 거꾸로 전도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나문단에 갑니다. 기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인간은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주체고 기술은 자체 생명력은 없는 존재예요. 자, 인간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기술을 바꾸고 목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 그렇지만 이 하이데거가 간파했듯 어떤 기술은 인간을 옥죄고 지배를 합니다. 오히려 기술이 인간을 통제해버리네요. 지배요. 자, 여기는 미국의 기술 철학자인 랭던 위너는 이렇게 자체 생명력을 가진 기술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자율적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기술 철학에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모두 지배와 통제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지배와 통제. 누가 누구를?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 즉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도구적 관점인데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한다든가 기술이 인간을 도구화 한다는 건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지배 통제의 관점에서 해석된 이유 중 하나는 서양 철학의 오래된 주체와 객체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양적 철학에서는 주체와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객체 이런 입장을 썼으니까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를 얘기해요. 자, 인간이라는 주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기술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연과 세상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를 거꾸로 돌렸을 때 결국 이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고 옥죄한다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지배와 통제의 관계를 넘어서 수많은 복잡한 유형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겠죠. 기술이 빠지고 이게 빠지고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기술을 인간의 목적으로 혹은 인간을 기술의 목적으로 국한하는 관점을 처음으로 탈피한 철학자가 바로 누구다? 자, 질베르 시몽동. 자, 이름 한번 특이하네요. 몽둥이. 여기인데 그는 기술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늘 실용적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기술의 특성이 집합체라는 점에서 있다고 봤는데요. 기술이 집합체라는 말은 기술이 고립되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어떤 기술은 항상 그것이 수행하는 일, 그것을 만든 이유와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이동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여 기술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확장하고 인간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이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는 기술이 인간과 다른 대상, 즉 주체와 객체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자, 이 주체 또는 객체가 아니라 바로 뭐로 보는 거야? 주체와 객체 사이에 위치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구 철학의 이분법에 도전하게 됩니다. 아까 이분법으로 본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체 또는 그 반대 객체, 지배자, 피지배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는데 자, 여기는 이 심홍동은 그것을 어떻게 봤다고요? 자, 이 기술이라는 것은 주체, 객체 사이에 있는 위치하는 것이지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학자인 이 브루노 라트로는 이러한 관점을 더 발전시켰는데요. 그는 기술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자, 또 기술이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한다고 보는 입장을 모두 비판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비판을 하는데 자, 먼저 전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기술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자, 이 필요에 따라서 구성되는 이 사회 구성주의적 입장이 바로 요거고 자, 또 하나 후자는 자, 이것은 결국 어떻게 인간을 지금 자율성을 가지고 기술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입장인데요. 바로 이 기술 결정론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라트로는 이 두 입장의 중간을 취하지 않고 기술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급진적 시각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기술과 같은 인간을 인간과 같은 행위자로 봤어요. 액터.
똑같은 행동자로 본 거야. 인간도 하나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고 기술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그는 인간 사회가 기술 없이는 구성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으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물건 또는 기술, 무생물 등과 같은 비인간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무조건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의 주장에는 우리가 현대 기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지배, 통제의 틀에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자, 이것을 새로운 입장에서 바로 이 기술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